수식의 해석에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이거는 수학 이야기이기도 하고 물리 이야기이기도 해요. 뭐 주변에 물리 잘하는 친구들, 수학 잘하는 친구들 주변에 있을 겁니다. 보통의 경우 물리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수학도 잘합니다. 보통의 경우. 물론 사람 사는 일이라서 예외이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데 물리를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수학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물리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런 원인이 왜 발생하는 걸까?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수학을 잘하면서 물리를 못하는 학생들이 왜 그러는지를 이제 관찰을 해봤는데 그 원인이 보통의 경우에는 수식의 해석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수식을 해석할 줄 몰라가지고 수학을 잘하는데 물리를 못하는 이유는 수식을 해석할 줄 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해석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나는 물리를 잘하지만 수학을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물리를 잘하는 애들이 나는 수학을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건 비유로 말하면 뭐냐면 손흥민이 나 축구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물리를 잘하는 애들이 생각하는 그 수학을 잘한다의 기준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수학을 잘한다의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생각한다는 수학을 잘한다의 기준이 이 정도라면 물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학을 잘한다의 기준은 훨씬 높아요. 그래서 물리를 잘하는 사람이 나 수학을 못해는 이 정도 수준인 거고 일반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수학을 겁내 잘하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물리를 잘하는데 수학을 못한다. 이거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못한다고는 수준이 좀 달라요. 자, 이제 수식을 해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직사각형이 있어요. 누구나 다 알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죠? 원의 둘레 길이 2파이 r. 지름 곱하기 원줄. 원의 넓이. 반지름 곱하기 원줄.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수학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그냥 이런 거 나오면 열심히 이거 넓이 구하죠. 가로의 길이가 4고 세로의 길이가 3일 때 넓이 구하라. 가로의 길이가 4분의 7이고 세로의 길이가 3분의 2일 때 넓이 구하라.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는 딱 그냥 이것만 계속 이 공식에 입각해서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연습시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원의 둘레의 길이 구하고 원의 넓이 구하고 이런 것만 계속 반복해서 연습시켜요. 그리고 수학은 그냥 여기서 끝나요. 수학은. 근데 물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식을 바라보고 넓이는 가로의 길이에 비례하는구나. 세로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세로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넓이는 가로의 길이에 비례하는구나. 이게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알파랑 비슷하게 생긴 요 글자. 이게 비례한다는 뜻입니다. 넓이는 가로의 길이에 비례하는구나.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넓이는 세로의 길이에 비례하는구나. 넓이는 세로의 길이에 비례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이 수식을 보고 요거를 알아들어야 돼. 수식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을 변형시키면 b는 a분의 x잖아요. 그럼 이 식으로부터 무엇을 끄집어내야 하냐면 세로의 길이는 넓이가 일정할 때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에 반비례하는구나. 가로의 길이에 반비례하는구나. 그리고 가로의 길이가 일정할 때 세로의 길이는 넓이에 비례하는구나. 요런 것들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a는 b분의 s로 식을 변형한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넓이가 일정할 때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에 반비례하는구나. 세로의 길이에 반비례하는구나. 그리고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가 일정할 때 가로의 길이는 넓이에 비례하는구나. 이 식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수학에서는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수학에서는. 오직 물리에서만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물리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석하는 연습을 평소에 충분히 많이 한 애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요. 이 수식을 보고 그냥 해석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니까. 근데 거꾸로 이렇게 수학에서 이 수식을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물리를 문제를 풀 때 수식을 해석할 줄 몰라서 문제를 못 풀어요. 자, 똑같은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 이런 거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요거 나와. 2파이 r 나와.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에 비례하는구나.
거꾸로 R은 2파이분의 1이니까 부채꼴의 반지름은 호의 길이에 비례하는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원의 넓이가 내가 부채꼴이라고 말을 잘못했네. 원의 둘레의 길이에요. 말 잘못했어요. 원의 넓이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이 수식을 보고 그걸 알아야 하고, 이 식을 변형시키면 요거 나오잖아요. 원의 반지름은 원의 넓이의 제곱근에 비례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F는 MA라는 공식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F는 MA 공식을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석해야 돼요. F는 MA라는 식으로부터 힘은 질량에 비례하는구나. 힘은 가속도에 비례하는구나. 이 식을 변형하면 M은 A분의 F죠. 그럼 질량은 힘에 비례하는구나. 당연히 가속도는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에서예요. 가속도가 일정할 때 질량은 힘에 비례하는구나. 그리고 힘이 일정할 때 질량은 가속도에 반비례하는구나. 또 이 식 변형하면 이렇게 되는데, 질량이 일정할 때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는구나. 힘이 일정할 때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것도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네. 운동 에너지는 속도에 혹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네.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네. 이렇게. 그리고 이 식을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질량은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구나. 질량은 속도에 혹은 속력의 제곱에 반비례하는구나. 그리고 이 식을 또 변형시키면 이렇게 되죠. V는 n분의 2에다가 루트 씌운 거 되는데, 속력은 에너지의 제곱근에 비례하는구나. 속력은 질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 수식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수식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수학 문제를 잘 못 풀어요. 이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딱 2가지 케이스만 얘기할게요. 이런 문제입니다. 삼각형에서 내심이 있죠. 내심이 있으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각 BIC는 90도 더하기 2분의 1 각 A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삼각형에서 외심이 있죠. 삼각형에서 외심이 있으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각 BOC는 각 A의 2배구나.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내심, 외심 나눈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위심이고, 여기가 내심일 때, 이 각의 크기가 100도야. 그때 요 각의 크기를 구해봐.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걸 못 구해요. 이거 못 구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이 공식을 바라봐. 이 각의 크기를 알면 내가 내심의 크기를 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럼 거꾸로 내가 이걸 알면 이걸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막 애들이 이래요. 그 수식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직사각형의 넓이도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듯이, 가로의 길이와 넓이를 알면 세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듯이, 가로의 길이와 넓이를 알면 세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애들이 수식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못 해내는 거야. 내가 이 각 알면 이거 구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제 애들이 이 말을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전체가 100도여야 하니까 각 A는 20도구나. 그리고 각 A가 20도니까 각 BOC는 40도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만한데 학생들이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수식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심 단원에서 요 공식 많이 나오죠. 내심 단원에서. 내심 단원에서 요 공식. 내저번에 반지름이 R일 때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다. 학생들이 이걸 뜻도 모르고 막 외워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를 못 풀어.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야,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지만 실제로는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때 더 많이 쓴다. 이거는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아니고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여기 ABC가 뭐야? 대답을 못해요. 세변의 길이, 세변의 길이. ABC가 세변의 길이.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야? 대답을 못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둘레의 길이야, 둘레의 길이. 가끔 넓이와 둘레의 길이, 내저번의 반지름,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자, 그러면 이 값은 뭘까? 이 값은. 학생들이 대답을 못해요. 야, 이건 둘레의 길이의 절반이야. 전체 둘레의 길이의 절반.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둘레의 길이의 절반에다가 내저번의 반지름을 곱한 게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그래서 이 수식을 학생들이 뜻도 모르고 외워요. 그리고 문제 유형이 살짝만 바뀌면 못 알아듣고 저는 이걸 배운 적이 없다고 그러고 처음 보는 문제라고 그러죠. 그게 아니라 수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아, 넓이는 이 삼각형의 내심에서 넓이는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반지름에 비례하는구나. 내저번의 반지름에 비례하는구나.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내저번의 반지름에 비례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 수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수학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수학에서는 이 수식을 해석하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는데 수식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물리에서는 이 수식을 해석하는 능력을 많이 설명을 해줘요. F는 MA에서도 많이 설명해 주죠. 물리에서는 F는 MA, 힘은 질량에 비례해, 힘은 가속도에 비례해, 질량은 힘에 비례해, 질량은 가속도에 반비례해. 물리에서는 이렇게 수식을 해석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연습시켜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 중에서 수식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애들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애들 중에서 수식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는 애들은 문제를 살짝만 꼬아내도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을 수집하게 되죠. 공식을 수집하는 게 해결책이 아닌데 수식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식을 수집하게 돼요. 조금만 식이 바뀌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철수의 아버지는 길동이다. 뭐 아주 담백한 문장이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철수의 아버지는 길동이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그냥 이 문장만 외워요. 철수의 아버지는 길동이다. 철수의 아버지는 길동이다. 이 문장만 외워요. 그리고 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또 있지 않냐? 그러면 무슨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야, 철수 이름 봐봐. 이게 여자 이름이겠니? 남자 이름이겠지. 아, 철수는 남자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고, 아, 길동이도 남자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지. 뭐 요즘은 PC한 시대니까 길동이가 여자일 수도 있겠지만 길동이가 남자이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철수보다 길동이가 나이가 많겠지. 그치? 나이가 20살은 많을 거 아니야. 30살 많을 수도 있고 35살 많을 수도 있지만 철수와 길동이의 나이는 대략 20살 이상 차이 날 거 아니냐. 그치? 그리고 길동이가 나이가 10살일 리는 없겠지. 길동이가 나이가 10살인데 아들이 있어? 그거 이상하잖아. 그래서 길동이가 나이가 30살, 40살, 뭐 50살, 60살, 70살 이 정도 될 거 아니냐. 자,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 적혀있는 정보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문장에 적혀있는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줘.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 뭐 F는 MA 이런 공식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철수의 아버지는 길동이다, 철수의 아버지는 길동이다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얻어낼 수 있는 더 많은 정보, 이 수식에서 얻어낼 수 있는 더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내가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도 풀 수 있어.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처음 보는 문제도 풀 수 있어. 그래서 자, 네가 수학을 잘하려면 네가 물리를 잘하려면 공식을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식을 기억해야지만 잊으면 안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수식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이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이 수식을 해석하는 능력, 이게 네가 수학을 잘하고 물리를 잘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니까 단순히 공식만 외우지 말고 그 문장이 무엇인지, 그 수식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줘. 알겠지? 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랑 동종업계인 사람들, 그 수학을 가르치든지 과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건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수식을 해석하는 능력을 연습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 마칠게요.